날이면 날마다 오는 분한보가 아니야. 매주 돌아오는 분한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분한보입니다. 오늘 이번 주는 이제 다시 프리뷰와 리뷰로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 깊은 고리죠. 전선을 간다. 내일도 저는 전선을 갑니다. 서부 내일도 전선. 저는 이상. 휴일 예비군을 갑니다. 내일이 토요일인데 어떻게 예비군이 있죠? 휴일 예비군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을 위한 예비군 제도죠. 사실상 이 정도면 직업군인이라고 봐야죠. 거의 저는 매주 거의 용병을 나가고 있죠 지금. 무보수 용병이죠. 세계 저는 최초. 지금 사실 전쟁을 대비 중입니다 지금. 자신과의 전쟁이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과의 전쟁인가?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항시 준비 중이다. 날이 갑자기 너무 기온이 내려가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절기 질병이라고 하죠. 곧불. 또 몸이 안 좋습니까? 몸 상태가 지금 요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잘 해야죠. 저는 딱 요즘 날씨가 예비군 가기 딱 좋은 날씨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을 열고 자기 때문에 일단 거의 그냥 노지 캠핑하는 수준으로 현관문을 열고 자시나요? 창문도 아니고 문을 열고 잔다고 그러네. 저는 오픈을 해놓고 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노지 캠핑 수준으로 추위에 떨면서 추위와 매일 맞서면서 자신을 단련하는 거거든요. 데이빗 고긴스죠. Stay hard. 졌네요. Stay hard. 졌네요. 곧불로 졌다. 지금 곧불이 심각하게 걸린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8라운드 리뷰 좀 들어가 봐야죠. 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항상 빨리 넘어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 보시죠. 이런 이 잡설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면서 축구 얘기를 더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8라운드 프리뷰는 전 팀을 다 돌 수는 없고 원하는 팀들 몇 가지만 한번 해보시죠. 8라운드 리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뭘 볼까요? 우니온 베를린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를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네.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케디라가 오랜만에 부상에서 복귀했죠. 그리고 그렇죠. 특이하게 폴란트가 이번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선수들이 이제 선발로 나오고 이래서 우니온 베를린이 이전에 계속해서 연패 주렁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강팀을 맞이해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 이제 지난 프리뷰 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시원하게 그냥 3대 떡으로 그냥 홈에서 발려버렸습니다. 개썰렸고. 여기서는 이제 기라시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시키면서 8라운드 동안 이제 15골이 됐나요? 14골이 됐나요? 이 8경기 14골이 대단한 기록인데 이거보다 바로 더 햄스트링 좋은 기록은 빠졌죠. 사실상 지금 신계에 그래서 있죠. 몇 주 정도 아웃이 될 거라고. 호날두, 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리그 8경기에서 15골 넣은 게 이거보다 더 좋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없다고 한다는데 기라시 정말 대단합니다. 네. 기라시 선수는 진짜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주가를 올리는 시즌이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몇 경기는 이제 좀 빠지게 될 것 같고 대체자로 본다면 이제 운다브를 대체로 선발을 시키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그 기라시가 부상으로 빠지자마자 운다브를 넣었단 말이죠. 근데 운다브가 나와가지고 또 골을 또 넣어줬어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축구 팬들은 의문인 거죠. 이게 불과 작년 시즌까지만 해도 거의 하위권에서 맴돌았던 슈투트가르트가 갑자기 이렇게가 될 수가 있냐. 하지만 분데스리가는 이게 가능하다. 뭐가 있죠? 왜냐하면 리그 수준이 이 약간 위험 발언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데스리가에는 원래 이제 도깨비 팀들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리그에 비해서 구단의 재정 상황들이 썩 넉넉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도 작년 시즌에 챔스급 폼을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이번 시즌에 이제 갑자기 몰락하고 그러니까 물론 다른 리그에도 이런 일이 많기는 하지만 분데스리가는 이제 재정적으로 막 이렇게 탄탄한 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소시민의
리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용병술이 가장 중요한 리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감독의 같습니다. 전술이 어느 리그보다 중요하다. 이런 또 어떻게 보면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기가 저희가 바로 이게- 넘어가 보자면 그런 경기가 또 이제 아웃국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이덴하임과 아웃국이죠. 네, 하이덴하임과 아웃국 경기에서 그 사실 원래 그 엔리코 마센 감독이 이제 경질을 당하고 제스토룹 감독이 새로 들어왔어요. 아우스부르크에. 그래서 첫 데뷔전,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첫 데뷔전과 함께 사실상 분데스리가에 살아있는 그 화석이죠. 그 프랭크 슈미트 감독과의 그 죽여버렸죠. 슈미트를 맞다이에서 일전이 일기토죠. 있었는데 일기토. 사실 하이덴하임이 그러니까 경기 결과는 2대5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원정 경기에서 이제 크게 승리를 거뒀는데 하이덴하임이 첫 두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스토룹 감독이 사실 이번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선 왔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3백을 계속 이제 구사를 하던 아우크스부르크를 그 한 주 만에 4백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사실 4백은 선수들한테는 익숙한 전술이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은 시간이 들이지 않더라도 금방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었기 때문에 4백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선발 선수들에서도 한 4명 정도 변화를 주면서 이 아예 팀을 바꿔놨고 이제 그걸로 이제 5대2 대승을 거뒀다. 네. 이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는 사실 넣어줄 선수들이 다 넣었죠. 그 소일거리와 이제 베스테. 근데 클라이딘스트죠. 네. 이게 약팀의 면모를 전 제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초반에 두 골을 먼저 앞서고 있다가 사실 2대2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역시 아직은 하이덴하임이 아무리 2부의 제왕이었어도 아직은 이제 1부에 또 아우스부르크가 항상 강등권이지만 또 강등을 안 당하는 팀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부의 제왕이죠. 1부의 제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우스부르크가 제대로 보여줬다. 이러면서 사실상 토르 감독과 함께 올 시즌도 1부 리그 잔류갈 잔류각이다. 가능성을 굉장히 네. 높이고 있다. 솔업이죠, 솔업. 네. 소울업. 네, 소울을 업했다. 네. 이렇게 볼수 이분이 있겠습니다. 그 지난 시즌까지 코펜하겐에 있다가 그렇죠. 그 한동안 조금 쉬다가 이제 이번에 아우스부르크 돌아와가지고 이 처녀 경기죠. 처녀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다. 첫 경험이죠. 네. 그래서 네. 뭐 아우스부르크 그리고, 얘기들 네. 또 이제 프리뷰 때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 경기로 네. 보면은 이제 또 눈물의 매치죠. 마인츠 대 바이에른 뮌헨. 이 저기 뭐죠? 이 경기를 이제 TVN에서 그 박주호 전 선수가 이제 은퇴를 네. 했으니까 박주호 전 선수가 네. 이제 해설을 했는데 박주호 선수는 이 뮌헨을 뮤넨이라고 하더라고요. 뮤넨. 그래서 선수들이 근데 좀 더 그래도 그래도 좀 부드러운 발음 가깝죠. 아닙니까? 그리고 뮌헨 정도면? 조금 네. 실제로에 가깝죠. 근데 뮤넨이라는 말로 이제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게 네. 독일을 같이 경험한 선수들이어도 왜냐하면 이광표 선수도 결국 그 이광표가 누구예요? 이광표 나 선 누군가 한참 생각했네. 이광표가 그러니까 누구죠? 빛영표란 얘기죠. 빛광. 이영표죠. 이영표. 네. 이광표 선수도 뮌헨이라고 아니 왜냐면 독일에 있었는데 뮌헨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박주호 선수도 이제 뮤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독일을 경험한 선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마인츠도 사실은 저는 이 경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게 마인츠는 진짜 수비가 문제다. 플러스 마인츠는 할 일을 다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경기에서 마인츠가 골대를 좀 많이 맞췄고 이재중 선수도 전반에 좋은 기회가 한번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골로 연결시키지를 못했고 뮌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상 얘기를 했었던 게 킹슬리 코만이 좀 이번 시즌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편에는 르로이 사네가 있는데 사네가 너무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꼬망이 이게 왜 여기 얘가 있어야 되지? 근데 이제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듯 그냥 선제골을 박아버리고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또 세모발이 돼가지고 그 선제골의 그 강렬함은 잊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세모발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득점자를 보자면은 어쨌든 코망의 첫 선제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렉츠카 선수가 이제 헤드로 머리로 어시를 해서 케인이 헤더로 꽂아넣는 그런 이제 두 번째 골이 있었고 네, 이제 고레츠카가 마지막 이제 골까지 넣었죠. 반박자 빠른 쐐기골을 넣으면서 근데 이제 마인츠 쪽에서는 이제 그루다 선수의 어시스트를 통해서 안토니 카시
안토니 카시도 이제 코망을 오마주하는 그 호쾌한 슈팅을 따라했다. 그래서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1대 3으로 경기가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슈테판 벨 프랜차이즈죠. 마인츠의 프랜차이즈. 아쉬웠던 그 슈팅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그루다 선수가 골포스트를 때려 맞추는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마인츠도 상당히 좀 아쉬운 경기를 했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저는 좀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제 미넨레카죠? 고레츠카 선수가 그 막판에 중지가 부러지는 그 부상을 당해서 이 이후에 이제 이번 주에 열렸던 챔피언스리그 갈라타사라이와의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이제 이번 9라운드 경기에도 아마 결장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거죠? 그루터기죠? 마인츠의 그루터기. 그루다가 이번 경기에서 네. 아임 그루트죠. 구루터기는 그 나무가 오래되면 잘라가지고 남은 그 뿌리 부분을 구루터기라고 하지 않나요? 아이엠 그루트죠.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젊죠? 아이엠 그루트죠. 네. 그루다가 이번 경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마인츠의 공격을 조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루다 좋아요. 네, 그 마인츠가 3백 언제까지 고집할 수 있을까? 이 마인츠의 수비가 왜냐면은 거의 모든 골이 다 수비 실책에서 나온 골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언제까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마인츠 수비가 뉴럴링크를 통해서 제가 보스벤송 감독과 이제 연동을 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아직 그 미드필더랑 그 수비수의 젊은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을 계속해서 그 밀어주려고 하는 그 성적이랑 관계없이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3백을 완벽하게 터득을 해서 이게 시즌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뭐랄까요 그 역전의 마인츠죠. 역전의 마인츠를 보여줄 심산이 가득하다. 그 전에 스펜송 감독의 경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다음 경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뭐가 있죠? 제가 이 경기 이것도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다음 슈타트와 라이프치히 경기죠. 이 경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 네. 경기는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라이프치히에 간담이 서늘했던 구질구질했던 승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은 경기 자체는 다음 슈타트 홈에서 다음 슈타트가 1대 3으로 이제 패배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 이 분한부에서 라이프치히가 이기려면 다음 슈타트에 초반 8분은 조심해라 이랬는데 역으로 그거를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저희 분한부를 라이프치히에서 들었죠. 라이프치히가 들은 거예요? 네, 오펜다가 들었죠. 그래서 오펜다가 시작 44초 만에 그냥 역으로 죽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슈타트는 공격 공세를 펼치려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펜다가 그냥 다 패버렸습니다. 그냥 44초 만에 죽여버리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라이프치히가 앞서 나가는 그런 전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네, 일단 라이프치히가 승강팀한테 노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비가 없다. 네.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경기 결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역으로 어쨌든 이제 오펜다 선수의 선제골이 있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포스베리 선수의 프리킥 상황이 있었거든요. 잘 찼죠. 거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 여기가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저는 이 경기에서 심판을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싶은데 이 그 수비수 벽이랑 그 라이프치히 공격수 그 벽이랑 1m 이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70cm에 가깝게 붙어 있어가지고 골키퍼의 시야를 완벽하게 이제 방해를 하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심판이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이 그 프리킥을 차기 전에 미리 움직였어요. 그 공격수 그 벽이.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슈엔 키퍼가 이거를 사실 막을 수는 있었는데 다이빙 펀칭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욕심을 부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도 아쉽고,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그 잘못된 경기 운영이 아주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후반전에 그 오펜다 선수가 이거를 뭐 그 오프사이드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골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정 시비가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저는 그 오펜다 선수가 핸드볼, 그러니까 이 팔 이두로 건드려가지고 자기 앞에다가 볼을 유리하게 세워놨는데 상완 그걸 불지 이두근이죠. 않더라고요. 상완 이두근으로 건드려서 앞에 세웠는데 이걸 안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그걸로 막 그 오펜다가 떼쓰면서 막 그 골 나가지고 막 기분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 다름슈타트 팬들이 빡쳐가지고 앞으로 막 튀어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이 경기는 완벽한 우위의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는 단적으로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 챔피언스리그 한 딱 그
중상위권, 그러니까 4, 5위 정도만 하면 잘하는 팀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한 경기로 거의 라이프치히를 저는 돌아서 버렸네요.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승자의 여유 있는 경기가 아니었다. 네. 저는 역으로 봅니다. 역운지죠. 역운지. 네. 저는 역으로 생각. 아니 분한보를 터치려고 분한보 끝내고 아니요. 싶어가지고 지금 작심을 하셨네요. 작심을.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되고 다음슈타트가 저는 솔직히 질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좀 이제 판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시시비비가 있을 만한 일이기는 했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통의 분데스리가 왜냐면 분데스리가는 이게 규모가 작은 리그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그런 저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바로 9라운드 프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라운드에도 또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보참 대 마인츠죠. 네. 제가 요 경기는 딱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꼴찌 대전. 둘 다 무승이죠 지금? 네, 지금 두 팀 다 유일하게 리그에서 이번 시즌 그 승리가 없는 사실상 여기서 승리를 챙겨갈 수 있는 굉장한 노빠꾸 매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게 꼴찌 대전이 재밌는 게 한 팀은 이기거나 아니 뭐 비길 수도 있죠. 근데 한 팀에게는 그래도 1승을 거둘 수 있는 강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보첨과 마인츠가 지난 시즌에는 맞붙었을 때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마인츠가 죽여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활약을 했던 게 카림 오니시보죠. 해트트릭을 하면서 보첨을 이제 5대2로 그 홈에서 죽여놔 버렸고 오니시보 얘기를 좀 해보면은 보참 킬러입니다. 그 이번 시즌에는 사실 근데 오니시보가 한 골도 아직 못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보참 킬러로서 보참과의 경기에서 이번 시즌 득점포를 가동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그 이 보훔과의 지난 3경기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이 한 골 이상을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니시보가 보참 킬러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귀추가 좀 주목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마인츠가 근데 그 보훔 상대로 아예 전적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번의 맞대결 중에서 8승 1무 1패. 거의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9할 이상으로 마인츠는 승점을 챙겨갔다. 그래서 이번에도 데이터의 우세를 본다. 사실 10경기 정도면은 유의미한 데이터 숫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직전 경기 그러니까 직전 경기 지난 시즌 경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5대2로 했기 때문에 이제 보첨이 트라우마를 역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 원래 보첨이 트라우마 메이커인데 오히려 역으로 마인츠에게만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보첨이다. 그래서 도깨비의 도깨비다. 제 생각에는 마인츠가 8라운드에서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이번이야말로 1승을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질반 비드머 선수가 그 경기에 나서지는 못했는데 지난 경기에서 그 일단 교체 명단에 이름은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혹시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경기 넘어갔습니다. 다음 경기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SV 다음슈타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넘사벽을 넘기 위한 다름슈타트의 5차원 쇼부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이제 뮌헨이 7연승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두 팀 사이에 8번의 분데스리가 맞대결이 있었는데 78년에 뮌헨에서 열렸던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둔 적이 있고 이후 7번 대결에서는 뮌헨이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칼까지 포함하면은 8경기 해서 전승이에요. 이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그 대기록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8라운드 때 이제 토마스 뮬러가 그 출전을 하면서 최다승 323승을 이제 기록을 세우면서 대업을 세웠고 사실 이 기록에서 이제 마누엘 노이어 선수가 마누엘 노이어죠? 네, 마누엘 노이어가 이제 이제 322승으로 이제 아쉽게 지금 이제 2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지금 복귀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8라운드 때도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나오지는 못했고 갈라타사라이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나서지는 못했고 그래서 9라운드 때 지금 완전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요. 나올 거다. 그래서 거의 이번에는 나오지 1년 만에 않겠냐. 351일 만에 복귀를 이제 지금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정강이 뼈가 이제 부러지면서 사실 이제 그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노이어 선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쉰 거를 제외하고라도 478경기를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름슈타트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의 그 분데스리가 일부 출전 기록을 모두 합쳐도 한참 모자라요. 280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슈타트 선수들이 다 이북밥이 다 많았던 선수들이라서 그렇죠. 일부에서는 그 경력이 한참 모자란다. 그래서 노이어의 그 경력, 그 경험, 그의 노하우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래서 다름슈타트에겐 5차원의 쇼부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태고, 그리고 미넨에서는 사실 뭐 토마스 밀러뿐만 아니라 그 지금 새로 들어온 이 공격수죠. 해리 케인 선수가 지금 분데스리가 첫 8경기에서 지금 9골을 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뮌헨 역사상 최초의 선수입니다. 그 매 경기 거의 지금 한 골을 넘어서고 호세죠, 있는 선수인데, 네, 그 꾸준하게 밥이 있다. 밥이 아주 꾸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타 그 신예 선수들과는 다르게 그 아주 밥이 화끈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밥이 찰지죠. 다름슈타트는 이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미넨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고난의 행군이죠. 거의 지금 북한의 기근과 같은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길을 걷고 있다. 네, 북한 그렇게 주민이죠?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다름슈타트 경기가 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경기예요. 지금 다름슈타트가 지금 총 경기에서 35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8라운드에. 그래서 13골을 득점을 했고 22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츠랑 최다 실점 타이 기록을 가지고 있고 경기당 평균 4골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에른 뮌헨전도 굉장한 골 폭죽이 예상이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바이에른이 지금 8라운드 지나는데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승점 20점이거든요. 승점 20점인데 지금 8라운드 지나서 3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어색하죠.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지금 승점 20점 이상인 팀이 지금 상위 4개, 그러니까 탑4가 지금 상위 20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처음이고, 바이에른 뮌헨이 승점 20점을 기록을 하고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위에 놓여 있다. 이거는 지금 그만큼 이번 시즌 상위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승점에도 버블이 있는 거죠.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으면서 이게 단적으로 분데스리가가 우리 전 세계의 그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멘셴글라바흐 대 이제 하이덴하임인데요. 네. 이게 그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한 번 더 이제 짚어주고 넘어가면 지금 하이덴하임이 멘셴글라드바흐보다 그 순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올드 팬들은 글라드바흐가 이렇게 하위권에 있는 게 어색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어색하죠. 글라드바흐가 이제 역사상 리그 우승을 5번이나 차지한 명문 중의 명문이거든요. 명물이죠, 명물. 네, 지금 하이덴하임은 사실은 이번 시즌 첫 승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녀인데 그 지금 하이덴하임이 11위. 네. 하이덴하임이 11위, 멘셴글라드바흐가 13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은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이제 맞붙어 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1부에서는 왜냐면 글라드바흐는 명문이기 때문에 계속 1부에 있었고,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이 하위 리그들을 전전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1 시즌에 그 데프베 컵에서 2라운드에서 이제 격돌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연장 혈투 끝에 이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갈라치기로 넘어가서 멘셴글라드바흐가 겨우겨우 이겼다. 네. 그래서 두 팀이 지금 상대 전적이 이제 1점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또 특이한 점은 이 두 팀이 이제 이번에 리그에서 경기를 치르고 나서 바로 3일 뒤에 DFB 컵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시 멘셴글라드바흐 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라드바흐에게는 둘 다 홈 경기라는 점이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덴하임의 그 원정길이 워낙 이제 힘들다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요 경기는 전통적으로는 멘셴글라드바흐가 강팀이긴 하지만 하이덴하임이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약대 약의 토트토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에스파우 베르더 브레멘과 유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자면은 쌍둥이들의 단두대 매치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지금 이 두 팀이 8라운드 이제 지나고 8라운드 지나고 지금 2승 6패를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득실 차도 마이너스 6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승점 6점, 골득실 차 마이너스 6점 더하면 제로다. 그래서 둘 다 제로섬의 경기죠. 네, 쌍둥이의 단두대 매치다. 그래서 사실 이 두 팀이 지금 반전을 꿈꾸고 있는 쌍둥이들인데, 이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데스리가 3경기에서 패를 기록 중이고 유니온 베를린은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는지 그 1, 2라운드 승리 후에 최근 6경기에서 다 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데스리가 최장 연패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에게는 과연 희망은 없는 겁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 아주 순진한 생각인 걸까? 아닙니다. 그 베를린은 브레멘과의 지난 5번의 맞다이에서 모두 승리를 한 팀입니다. 그래서 베를린이 네. 굉장히 그 브레멘에 강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분데스리가 역사상 베를린은 어떤 한 팀을 상대로 6연승을 기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브레멘 원정 경기에서 과연 이 대업을 달성해낼 수 있을지 달성하면서 지금 김대엽이죠? 네, 리그 6연패의 치욕을 씻어낼 수 있을지 근데 그 귀추가 굉장히 주목이 된다. 네. 그리고 그 브레멘의 그 한 선수를 저희가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브레멘의 그 생 리넨이라는 선수가 브레멘에서 지금 교체 자원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베를린 저격수입니다. 그래서 브레멘 오기 전에 그 벨기에 일부 팀 생질로아즈 소속으로 지난 시즌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4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유로파리그 조별리그랑 이제 16강전 당시 그 생질로아즈가 이제 8강 진출을 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별 예선 원정 경기에서도 이제 1대0 결승골을 넣으면서 우니온 베를린의 격파를 한 적이 있는 생 리넨 선수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브레멘전에서 베를린전에서 선발로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니 케디라 선수가 종아리 부상 때문에 시즌을 시작을 함께하지 못하다가 이제 지난 라운드 슈투트가르트전에서 선발 출전하면서 베를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미드필드 자원을 지금 확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브레멘 입장에서는 그 케디라가 굉장히 무서운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이제 그 거의 뭐 곶감 같은 선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베를린 돌풍에는 사실상 케디라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렇죠. 라운드에서 그 브레멘을 상대로 케디라가 결승골 집어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케딜락이죠? 우니온 베를린이 역사상 그 클럽 역사상 최다승점, 최다골이라는 대업을 세웠고 그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렇게 결승골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4위로 시즌을 마감을 하면서 자력으로 챔스 티켓을 확보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케디라가 일종의 토템이죠, 토템. 그래서 케디라가 그 필드에 있을 때 그 느낌이 다르다. 하지만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대패를 한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너는 오늘 느낌이 달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브레멘전에 또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머리를 깎고 각성한 그 케빈 베렌스 선수입니다. 케빈 베렌스 선수가 이제 직전 감자가 시즌에 됐죠? 네, 전반기에 그 브레멘 원정 경기에서 베를린의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당시 이제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였습니다. 케빈 베렌스 선수가. 케빈 베렌스 카터펠 선수가 베렌스죠? 네, 그 첫 골을 돕는 어시스트랑 이제 역전골을 직접 만들어내면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다. 네, 역전의 명수.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그 전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죠. 기세 이런 걸 봤을 때 베를린이 사실상 브레멘에 좀 더 앞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스피드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경기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랑 볼프스부르크 경기인데요. 지금 나란히 9위, 10위에 마크되어 있는 두 팀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9위, 아우크스부르크 10위. 근데 이번 경기는 이제 볼만하죠. 아우크스부르크의 이제 제스 턴업의 이제 두 번째 경기. 제스 턴업의 이제 두 번째 경기죠. 네. 첫 경기를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대5로 미친 듯이 이겨버렸습니다. 5골을 아우크스부르크가 오랜만에 넣었어요.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마틴 슈미트 감독이 19년도에 이제 세웠던 구단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제스토럽 감독의 대기록에 도전하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대기록인가요, 그게? 네, 구단 기록이죠. 구단 기록이니까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휘파람의 볼프스부르크죠. 어렵죠, 사실상. 왜냐면은 요 두 구단을 보면은 지난 11번의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가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 전적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매우 앞서고 있고, 그나마 아우크스부르크가 지금 최근 홈에서 승리가 한 번 있다라는 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지난 경기를 제외하면은 이번 시즌 좀 좋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팀이 전통적으로 정통의 이제 그 강등권 또 매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승 자체를 한 게 지금 리그에서 12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거의 1년이 됐습니다. 연승을 해본 경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스 턴업 감독이 대기록에 도전을 한다. 구단 기록이기도 하지만 현재 지금 연승에 목말라 있는, 제가 알기로는 마인츠도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연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아우크스부르크가 연승을 해본 경험이 1년 정도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시즌 이제 두 팀의 마지막 경기에서 2대2로 비겼거든요. 이 경기도 상당히 이상한 게 그 아우크스부르크가 마치 지난 라운드에서의 하이덴하임처럼 전반전에 먼저 아우크스부르크가 두 골을 넣고 마지막 이제 7분 만에 또 두 골을 먹으면서 내리먹으면서 2대2로 이제 비기면서 끝났는데 역시나 약팀의 전형, 제가 아까 하이덴하임 약팀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반에 먼저 선취골을 두 골이나 넣어놓고서는 이제 나중에 힘없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 기세 싸움에서 이거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거죠. 약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에서 레버쿠젠한테 이제 발목을 잡히면서 처음으로 이번 시즌에 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금 니코니콘이죠. 니코 코바치 감독의 용병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넘어가시죠. 네. 또 용병수라니까 또 이 팀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다음 매치업으로는 이제 슈투트가르트와 이제 호펜하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제가 이제 한마디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기라시 없는 슈가의 숨통을 끊을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 두 팀 개꿀잼 모두 매치죠. 예, 이 두 팀 모두 극호세의 팀입니다. 지금 8라운드 동안 승점 21점을 만든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현재 지금 분데스리가 역사상 이제 클럽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기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역대급 시즌인데 슈투트가르트가 지난 시즌에 총 몇 승 거뒀는 줄 아십니까? 지난 시즌에 한 5승 했죠. 7승입니다. 7승. 근데 지금 이미 지난 시즌 34라운드 치르면서 거뒀던 승리를 8라운드 만에 지금 끝을 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시즌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른 한편으로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정에서 굉장히 강하고 홈에서 죽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프랑크푸르트를 이제 상대로 홈에서 이제 또 1대3으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원정에서 지금 4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4승을 근데 거두고 있는 팀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원정에서 4연승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일하고 전승이기 때문에 원정 테이블에서만 보면은 지금 1위이기 때문에 그 코스에 있는 슈투트가르트도 긴장을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펜하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에는 네. 원정에서 극 약세였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팀이 탈바꿈이 돼가지고 지금 원정에서 극 호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용병수를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용병수라면은 또 바로 이 헤네스 감독이 있습니다. 그 슈투트가르트의 이제 헤네스 감독이 베네딕 8경기 헤베데스죠. 네, 8경 아니죠. 8경기 동안 이미 교체 선수를 통해서 지금 5골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브레멘과 함께 지금 올 시즌 분데스리가 브레멘이죠? 최다 득점 지금 기록이라는 점. 그래서 이 교체를 통해서 득점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는 이런 거 아주 헤네스가 잘한다. 그리고 브레멘도 베네딕 헤베데스죠. 네, 아까 그 생리넨 선수의 그런 교체 활약을 생로랑이죠. 통해서 이제 우니온 베를린을 잡을 수 있을지 그런 거 한번 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슈투트가르트가 대도시죠? 분데스리가 호펜하임과의 분데스리가 홈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에요.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올 시즌 원정에서 강하긴 한데 슈투트가르트는 역으로 그 호펜하임과의 홈 경기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4승 2무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에서 마지막으로 패한 경기가 이제 14년도까지 거슬러 가야 되는 약 10년의 세월을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강산해죠. 네. 그리고 떠오르는 영건이죠. 막시밀리안 바이어 선수가 지난 분데스리가 7경기에서 6경기 득점을 지금 해내면서 원정 경기에서 매번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03년생 바이어 주목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막스 볼 수 있을 바이어죠. 것 같고. 율리안 나겔스만의 눈독을 들이고 있죠.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거 조금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전 여친의 남친이 새 여친의 전 남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커플 스와핑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호펜하임의 감독으로 이제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경력을 쌓았었고, 그 호펜하임의 화끈한 남자죠. 마타라조 감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투트가르트에서 감독직을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독이 각자 클럽을 서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커플 스와핑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라시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빠질 것 같은데, 기라시 선수가 없으면은 이제 뭐 슈투트가르트는 사실상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우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 시즌에 이제 탕후루 기라시 선수가 부상으로 6경기 동안 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 20라운드에서 25라운드까지의 그 경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라시가 없었던 슈투트가르트가 이 총 6경기죠. 그러니까 승점 18점이 걸린 이 기간 동안 승점을 4점밖에 획득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우영 선수가 이럴 때일수록 빛이 나줘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라입지히 대 이제 쾰른인데요. 작년에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두 팀이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0대 0으로 이제 비기면서 끝이 났고요. 쾰시가 가끔씩은 이제 라입지히에게 강합니다. 그래서 라입지히 아무리 쾰른이 지금 저세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두 경기 다 비겼고요. 최근 6경기 중에 라입지히가 한 번밖에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쾰른에. 하지만 그러나 역사상으로 보자면은 일단 12전을 통해서 5승 5무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입지히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수 앞선다고 봐야죠. 특히나 지금 켈리는 그 지난 시즌 포함해서 16경기째 실점을 하는 중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마인츠와 함께 보면은 리그 최하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나란히 이제 약세를 타고 있죠. 라입지히 지금 5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입지히 강팀 아직 이번 아닙니다. 시즌 라입지히 강팀 아니에요. 네. 5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즌 사실 한 번밖에 지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컨대 예.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8라운드가 지난 시점에 라입지히 현재와 같은 승점 17점에 골득실이 12골이다. 네. 이러면 올라갔죠. 아니 리그 1위예요. 아니 바이에른 뮌헨도 지금 승점 20점인데 지금 3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입지히는 심지어 5위니까 지금 5위에 승점 17점에 골득실이 12점인데 이게 지난 시즌이었다. 8라운드 끝난 시점에 1위입니다. 그럼 바이에른 뮌헨이 1위였겠네요. 그럼 라입지히는 2위고. 아니죠. 라입지히 1위가. 그래서 아무튼 차비 시몬스가 이 주중에 있었던 챔스 데뷔골을 넣었죠. 네. 그리고 이강진 선수와 같이 데뷔골을 이제 성공시켰고 이번 주에. 네. 그 아무래도 라입지히의 공격은 차비 시몬스 그리고 이제 오펜다가 이끌고 있는데요. 네. 오펜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 극 초반에는 막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이제 6골 정도로 준수한 활약으로 이제 돌아섰죠. 하지만 네. 이것 자체도 사실 클럽 역사상 리그 첫 8경기에서 6골을 박은 게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펜다가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네. 그리고 라입지히 특히 좋은 게 공격진을 이제 오펜다와 차비 시몬스가 이끌고는 있으나 이 10명의 선수가 골맛을 봤어요, 이번 시즌에. 네. 그러니까 이게 리그 1위고요. 반면 쾰른은 고작 3명밖에 골맛을 못 봤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뭐 넣은 골 숫자 자체가 이제 적기도 하고 쾰른은 네. 근데 이제 3명밖에 이제 골맛을 못 봤다는 거. 근데 그래서 두 팀이 극명하게 그 지난 경기에 승리했던 거를 저희가 이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쾰른이 승리를 했어요. 쾰른이 첫 승을 거뒀죠. 네. 네, 신승을 거뒀습니다. 쾰른이 이제 고작 3명만이 골맛을 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쾰른 입장에서는 지난 라운드 8라운드에서 경기를 승리하긴 했지만 라입지히는 사실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요. 라입지히 역사상 홈에서 10월에 진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네. 10승 3무입니다. 또 감사절이죠. 네. 그러니까 가을 시즌에는 나는 보리밥을 먹겠어 이건 거죠. 그래서 10월에 보릿고개는 진 적이 없다. 하지만 올 시즌 흉작이다. 지금 어렵죠. 1승을 거두고 있죠. 네. 쾰른이 1승을 거두고 있고 네. 라입지히 역사상 홈에서 10월에 진 적이 없다. 네. 네. 그래서 라입지히는 10월에 홈에서 10승 3무 역사상 역세권이죠.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이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무패의 사나이들 간의 기록 사냥이다. 거의 뭐 저희도 지금 무수면으로 지금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팀은 이제 무수면이 아니라 무패다. 패가 없다. 그래서 최근 여러 차례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두 팀인데요. 그 프랑크푸르트가 이번 분데스리가 시즌 처음으로 7, 8라운드에서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그 전에 그 이제 6경기를 보면은 그 중에서는 단 한 번밖에 승리를 못 거두고 있어요. 대신에 패가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지금 5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태고 지난 시즌 포함해서 분데스리가 16경기에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기록이 지금 그 어떤 팀보다도 긴 무패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르트문트와 함께 역사가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분데스리가 8경기를 치른 후에 승점 20점을 기록 중인 이제 도르트문트가 클럽 역사상 탑4의 호세로 이제 지금 시즌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더해서 이 보루시아가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9경기 치르고 승점 23점을 기록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구단 역사상 신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도르트문트의 이런 호세에는 그
이제 중원의 핵심 선수죠. 브란트 선수가 있습니다. 브란트 선수가 이제 폼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율리안 브란트가 지난 7번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항상 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골 4도움으로 지금 엄청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사실상 수비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분데스리가 지금 시즌 4경기, 홈에서 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실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필드골이 아니라 켈른의 그 플로리안 카인츠 선수한테 허용했던 페널티킥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비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8라운드가 지난 시점에서 6골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 지금 거의 탑급 실점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경기가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게 그 도르트문트 풀네임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1909인데, 그 1909가 이제 1909년에 창단이 된 팀이라는 의미죠. 근데 지금 이번 프랑크푸르트 경기가 1909번째 분데스리가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909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로 지금 이제 도르트문트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이 경기가 이제 홈이 아니라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경기 레버쿠젠과 프라이버그이죠. 네. 몇 개의 부엌 중에 하나 프라이버그. 계란 후라이가 잘 된다는 프라이버그이고요. 지금 차비 알론소 부임 이후에 50번째 경기입니다. 지금 분데스리가 그 썸네일도 알론소로 해놓으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의 썸네일을 보면 이제 차비 알론소 감독의 부임 이후 50번째 경기를 이제 기념하는 의미에서 썸네일을 차비로 갔고요. 리그에서는 지금 34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20승 7무 7패로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경기당 1.97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게 지금 돌문에 이제 에딘 텔찍을 제외하고는 리그 최상위 감독의 기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네. 테르찍 감독은 이제 그 무패죠, 무패. 테르찍 감독은 무패이자 2점이 넘습니다. 지금 부임 이후에 네. 경기당 평균 골이 2점이 넘어요. 그 지금 리그 최상입니다. 역사상 레버쿠젠의 8라운드까지의 페이스가 이번 시즌 그 레버쿠젠의 페이스는 이 뮌헨을 제외하면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버쿠젠이 8라운드 지나고 22점 승점을 거두고 있는데, 이제 요 페이스가 예전 역사상의 이제 뮌헨 두 시즌에서의 뮌헨을 제외하면 최고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에 뮌헨은 이제 8라운드까지 8전 전승을 한 거죠. 왜냐면 레버쿠젠이 지금 7승 1무를 기록 중이니까. 그만큼 지금 역대급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레버쿠젠이다. 그리고 그 이번 경기에도 통계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 프라이버그이 역사상 단 한 번도 레버쿠젠을 홈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3무 21패입니다. 상당한 저세다. 네, 프라이버그의 입장에서 3무 21패를 레버쿠젠의 홈인 바이아레나에서 구축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시즌 그 레버쿠젠이 4번의 홈 경기가 있었죠. 8경기를 치렀으니까 전승을 하고 15골을 넣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왜냐면 4번밖에 안 했는데 15골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거의 경기당 3.8골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그 레버쿠젠이 맞짱을 뜨기만 하면 멀티골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분데스리가 시즌 6경기에서 2골 이상을 득점을 다 하고 있고, 홈에서는 그렇죠. 항상 3골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40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4번의 홈 경기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도 프라이버그는 굉장히 압박감으로 다가올 만한 통계고요. 하지만 프라이버그 같은 경우 보면 어찌됐든 그리포가 요새 컨디션이 좋죠. 최근 제가 그 도계자 한번 박을 거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지난 그 리뷰 때 프리뷰 때 지난 경기 프리뷰 때 이제 그리포 선수가 그 28번의 PK를 시도를 해가지고 제가 2번밖에 성공을 못했다고 했었는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2번을 실패를 했었죠. 정정합니다. 네, 정정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포가 요새 컨디션이 좋습니다. 최근 6골, 프라이버그의 6골에서 2골 4어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6골에 관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보쿰과의 지난 경기에서도 그 PK로 또 골을 넣었어요. 리마이햄 상대로. 네. 리만햄을 상대로 했죠. 촉촉 노래방. 그래서 지난 시즌에 경기에서 레버쿠젠과 프라이버그 마지막 경기에서 그러니까 상대를 했던 마지막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그이 최근 레버쿠젠의 5경기에서는 3승 1무패로 사실 상대 전적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세와 호세인데 완연한 저세다. 저세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세가 기회가 없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이번 시즌 레버쿠젠은 완전히 그 캐터 뭐죠? 그 저기 애벌레가 캐토톱이죠. 캐토톱.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된 것처럼 헐헐 날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차비 알론소의 부임이 50번째 경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9라운드까지 빠르게 훑어봤고요. 저희가 오늘 저희가 오늘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 때문에 지금 편집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자 네. 여러분 간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